삼성전자가 갤럭시 AI를 중심으로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이어폰, 워치, 그리고 링 등의 제품에도 이 AI를 적용해서 갤럭시 생태계를 확대해 가겠다는 건데요. 지난주 개최된 파리 언팩에선 최다 제품이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접 현지에 다녀온 이윤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파리 현지 취재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주인공인 갤럭시 G6 시리즈 디자인부터 살펴볼까요? 네, 제가 일단 스튜디오에 갤럭시 Z 플립 6 제품과 폴드 6 제품을 이제 가져왔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확연히 가볍고 얇아졌고요. 모서리 부분이 전작에서는 둥근 모습이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직선을 차용했습니다. 플립 6 제품을 또 이렇게 보면요. 외관은 사실 전작인 플립 5 제품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지만 힌지 등 디테일 부분이 크게 개선됐다는 걸 한눈에 봐도 알 수 있고요. 카메라 부분 요 테두리를 보시면 색깔이 입혀져 있습니다. 이 또 폴더블 폰의 장점이 이렇게 접히는 거지만 이 접히는 부분이 신경 쓰이신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크게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제품에선 종이 한 장의 틈도 허용하지 않을 만큼 확연히 개선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장에서 제가 플립 5 제품에 종이 한 장을 껴봤더니 스르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새로운 제품에는 힌지 안쪽에 윙플레이트 부분을 개선시키고 강화된 디스플레이를 채용해서 접히는 부분이 확연히 나아져서 종이가 정말 빠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폴드 6 제품에 같은 경우에는요. 폴드 제품 중에 역대급으로 가볍고 얇아서 이 그립감이 정말 좋아졌고요. 또 스마트폰을 오래 쓰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안쪽에 내부 베이퍼 챔퍼라고 칩셋과 방열 시스템을 최적화해주는 이 베이퍼 챔퍼 크기를 1.6배로 확대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게임도 즐길 수 있게 됐습니다. 디자인적으로 많은 부분이 바뀐 것 같은데 성능 측면에서도 AI 기능이 탑재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변화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전작인 첫 AI폰 갤럭시 S24에 적용됐던 AI 기능은 이제 고스란히 가져오되 성능을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갤럭시 S24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통번역 기능이었는데요. 갤럭시 전화 앱에서만 쓰이다 보니까 고객들이 불편하다는 니즈가 많았습니다. 삼성은 그래서 카카오톡과 라인 등 이제 다른 앱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고요. 구글과 협력해서 동그라미를 쳐주면 검색을 해주는 이 서클 투 서치는 단순히 이제 검색을 넘어서서 수학 문제 풀이까지 이제 해줍니다. 갤럭시 S24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영어 공부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현장에서 이번 기능이 발표될 때는 여기저기서 애들 수학 공부 안 하겠다는 이제 우스갯소리도 들렸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폴드 6의 경우에는요, 이 듀얼 스크린을 활용해서 사용자와 상대방이 실시간으로 번역된 텍스트를 메인 스크린과 커버 스크린으로 동시에 보면서 이제 대화를 할 수 있었는데요. AI 기능의 사용성이 크게 높아진 부분이었습니다. 폴더블 폰의 아쉬움으로 지적됐던 카메라 성능도 갤럭시 S24 수준으로 후면 광각 5천만 화소로 높였고요. 배터리 성능도 4,000mAh로 크게 늘렸습니다. 이어서 애플도 곧 아이폰 16 출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반기에 본격적인 스마트폰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애플의 아이폰 16 출시는 이제 9월 초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애플은 AI에서 이제 한 발 뒤진 만큼 이번 신제품에 자사 첫 AI 서비스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애플이 지난달 개최했던 세계 개발자 대회에서 선보였던 AI 기능 중에는 일부만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은 상황입니다. 삼성은 이제 AI 폰을 앞세워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삼성은 지난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누르고 18.9%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는 삼성의 1위에 대해서 강력한 인공지능 AI 전략에 힘입어서 2분기 출하량과 점유율이 1위가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언팩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갤럭시 링은 어땠습니까? 네, 첫 출시 제품이었던 만큼 기대도 컸고 그만큼 관심도 높았는데요. 직접 제가 현장에서 시착해본 느낌은 정말 가볍다였습니다. 총 9가지 제품 사이즈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사이즈가 3g도 안 될 정도니까 정말 가벼웠고요. 또 착용한 채로 수면을 취하더라도 거슬리지 않겠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먼저 출시됐던 오우라 링보다는 더 가볍고 좀 얇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이 갤럭시 링은 24시간 이제 착용을 하면서 사용자의
건강 상태를 끊임없이 체크하고 특히 수면 중의 움직임이나 수면 중의 심박수, 호흡수 등 이 수면의 질을 상세하게 체크를 해줍니다. 흥미로웠던 부분은 이 수면 활동을 바탕으로 산출되는 에너지 점수였는데요. 사용자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 변화되는 점수를 아침마다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또 이 경쟁사회 같은 경우는 이 같은 건강 정보를 유료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삼성회 같은 경우는 이걸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강점이 될 것으로 보였고요. 다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링 가격이 49만 9,400원으로 갤럭시 워치 7보다 높아서 일부에서는 좀 비싸다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아무래도 이 작은 사이즈의 반지에 뭐 센서, 배터리 이런 기술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뭐 워치나 이런 제품들보다는 가격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이 밖에 갤럭시 워치와 버즈도 새로 출시가 됐죠. 이 부분도 설명을 해주시죠. 네, 갤럭시 워치 7과요. 갤럭시 워치 울트라라고 새로 워치 라인업이 하나 추가가 됐고요. 갤럭시 버즈 3 제품도 출시됐습니다. 갤럭시 워치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최종 당화산물 지표 측정 기능을 도입했는데요. 이 최종 당화산물은 지난 2, 3개월간의 혈당 평균치인 당화 혈색소와 상관관계를 갖는 지표입니다. 뭐 혈당을 바로 이제 체크를 해주는 건 아니지만 혈당과 밀접한 지표인 만큼 건강 관리를 위해서 당연히 이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새롭게 이제 추가된 라인업인 갤럭시 워치 울트라의 경우에는 워치 제품 중에는 이제 상위 프리미엄급 제품으로 기존 제품보다는 아웃도어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갤럭시 워치 시그니처 그 원형 디자인에 네모난 이제 쿠션 디자인이라고 불리는 사각형 플레임을 덧댔는데요. 또 버즈 3 같은 경우는 외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삼성의 버즈 같은 경우는 강낭콩 모양 이렇게 동그란 모양을 채택을 했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에어팟과 같은 콩나물 줄기 같은 그런 디자인을 채택했습니다. 예, 그렇네요. 외형이 바뀌었는데 네. 정말 제품군이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결국 삼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이번에 역대 최다 제품을 출시했던 삼성 파리언팩은 결국 갤럭시 AI 생태계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플은 자체 iOS 플랫폼을 기반으로 고객을 이렇게 묶어놓는 락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데요. 개별 제품의 이제 단순 판매량보다는 고객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서 자체 생태계에 묶어두는 게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삼성의 경우에는 이 AI를 기반으로 이제 고객들을 묶어놓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특히 이번에 출시한 링과 워치 등으로 웨어러블 생태계를 확장해서 건강 관리 솔루션을 강화한다는 방침으로 읽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냉장고를 비롯한 가전에도 헬스케어 생태계를 확장시킬 계획이고요. 연내에는 구글과 협업해서 갤럭시 XR 플랫폼 출시도 암시한 상황입니다. 노태문 사장은 연말까지 스마트폰과 워치, 노트북 등 갤럭시 기기 2억 대에 AI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 사장 멘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올해 내로 2억 대 이상의 갤럭시 단말에 저희들의 갤럭시 AI 기술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AI 생태계를 확장할 삼성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겠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